자, 수능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체크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첨자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 npr이다라고 하고 있을 때, 자, 이 두 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가능한 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을 수도 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되 자, n개 다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맞죠? 자, 만약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11개를 뽑아 나열하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서로 다른 10개 중에 마이너스 3개를 뽑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 n의 범위가 0과 8 사이에 있어야겠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또 여기 역시 n-2 역시 0과 8 사이에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2와 그리고 1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현재 이걸로만 파악하기에 두 부등식의 공통 범위는 2부터 8까지인 거죠. 자, n은 이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이 퍼뮤테이션 양쪽에 전부 다 숫자면 직접 늘어뜨려 쓰지만 자, 특히나 이 뒤가 문자면 팩토리얼을 이용한 관계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월하죠. 자, NPR이다. NPR이다라는 건 자, 팩토리얼로 식으로 나타내면 앞에 거 팩토리얼을 양쪽 거 뺀 거 팩토리얼로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8PN이다라는 건 8 팩토리얼을 자, 8-n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자, 8pn-2다 라는 건 앞에 거 팩토리얼을 양옆 거 뺀 거 팩토리얼 그러면 10-n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양변에 8팩, 8팩을 약분을 하시고요. 자, 이 팩토리얼식 약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8-n과 10-n 중 누가 큽니까? 10-n이 더 큰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는 10-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다음은 9-n, 그 다음은 8-n, 그 다음 7-n 하다가 1까지 줄여서 다 곱해 놓은 거고요. 얘는 8-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줄여 곱한 거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약분한다면 누가 남겠어? 여기에서 10-n과 9-n이 남겠죠. 이 팩토리얼식의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부등식이 10-n 곱하기 9-n. 자, 이게 지금 2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넘길게요. n제곱 마이너스 19n 더하기 90에다가 넘겨오니까 더하기 88이 되고요. 자, 이게 0 이하라면 인수분해가 n-8과 n-11로 되기 때문에 자, n은 8과 11 사이에 있게 되겠죠. 자, 우리 퍼뮤테이션의 정의에서 일단 n 값의 범위를 추려놨는데 자,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로 가능한 자연수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8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n 이하의 모든 홀수의 곱을 fn이라고 하자. 무슨 뜻인지 연습해보자. f9라는 건 9 이하의 모든 홀수의 곱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때 25p12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식도는 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 25p12라는 건 25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12개 곱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2개 직접 다 쓰셔도 좋은데 이렇게도 해볼게요. 앞에 거 팩토리얼을 양옆 거 뺀 거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25부터 1까지 다 곱한 걸 13부터 1까지 다 곱한 걸로 약분하시면 25부터 어디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자, 14까지 곱해져 있을 거다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고 싶어? 네모 곱하기 F25로. F25는 25 이하의 모든 홀수의 곱이기 때문에 25 곱하기 23 곱하기 21 곱하기를 지나서 1까지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이 곱에서 홀수끼리, 짝수끼리 좀 찢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짝수끼리 정리하면요. 24 곱하기 22 곱하기 20 곱하기를 지나서 14까지의 짝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의 곱은 아랫줄에 써볼게요. 25 곱하기 23 곱하기 21 곱하기를 지나서 15까지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F25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25부터 1까지의 모든 홀수를 다 곱해놔야 되기 때문에 13, 11, 그리고 9, 7, 5, 3, 1 얘네들이 없죠.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2씩 묶을 겁니다. 2씩 다 묶으면 얘는 2 곱하기 12, 2 곱하기 11, 2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7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2 곱하기 12부터 2 곱하기 7까지니까 2 곱하기 7, 2 곱하기 8, 2 곱하기 9 해서 2 곱하기 12까지 온 거잖아. 그럼 7부터 12까지는 총 6개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 밑줄 친 이 부분만 2의 6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했던 건 뭐였어? 25부터 F25를 만들어내려면 1까지의 곱을 나타냈어야 되잖아. 그지? 그때 13은 자, 없죠? 13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없애 줄 겁니다. 됐죠? 1 곱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은 여기서 갖다 쓸 겁니다. 여기서 갖다 쓸 거고요. 자, 9도 여기서 갖다 쓸 거예요. 자, 9도 갖다 쓸 거고 7도 여기서 갖다 쓸 겁니다. 자, 그러면 5가 없고 3이 없고 1이 없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5가 여기 숨어 있죠? 2 곱하기 5니까 5도 여기서 갖다 써서 곱하기 5 만들어주고요. 자, 3도 여기 있습니다. 자, 3은 4 곱하기 3이니까 자, 3 여기다 갖다 써줍니다. 뭐 1이야 얼마든지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제가 2의 6제곱 곱하기 요렇게로 정리를 했다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하고 뭐 빌려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써보죠. 남아있는 건 2의 6제곱 자, 그 다음에 4 남겠죠. 4 자, 그 다음에 10에서 이제 2만 남았죠. 5 빌려줬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8 그대로 남아있겠죠. 요렇게 남을 거고 자, 뒤에는 이제 25, 23, 21, 15 해가지고 쪼로로록 1까지 홀수를 다 곱했으니까 F25가 드디어 나오는데 13을 한번 나눠줘야죠. 13을 한번 나눠줘야죠. 자, 이게 지금 등식이 이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분차분히 직접 필요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빌려줄 거 빌려주고 채울 거 채워주고 식은 변하지 않게끔 꼼꼼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2가 총 2개, 3개, 얘까지 6개이기 때문에 앞에 얘까지 만나서 지수법칙 2의 12제곱을 13으로 나누시고 F2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식 또는 값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7명의 학생이 일렬로 지금 줄을 서는데 BC 또는 AG가 이웃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는이니까 BC가 이웃하는 경우를 잘 세고요. 그 다음에 AG가 이웃하는 경우를 잘 세고요. 딱 중복이 있다면 중복은 한 번은 빼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BC가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해봅시다. 자, BC를 한 덩어리라고 보시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대상이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한 후에 덩어리 안에서 BC끼리 자리 바꾸는 속배열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20에다가 2 곱하니까 1440까지입니다. 자, 근데 A와 G가 이웃하는 경우도 대상만 바뀌었지 구하는 방법 똑같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일단 2880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BC가 이웃하는 거 셀 때 그 안에 지금 1440가지 중에 BC도 이웃하면서 AG도 이웃하는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또 AG가 이웃한 이 1440가지 경우의 수 중에 BC도 같이 이웃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게 중복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BC끼리도 이웃하고 and AG끼리도 이웃하는 이 경우를 한번 빼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이웃할 거고요. 얘네 이웃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대상이 자리를 바꾼다 생각한 후에 BC끼리의 AG끼리의 속배열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120에다 4를 곱하니까 480이 되면서 얘는 한번 빼줘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400까지가 되겠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좀 잘렸고 그림만 좀 키워놨는데
자, 이렇게 총 12개의 사물함에 3명의 지금 물건을 넣을 건데, 자, 어느 누구도 위로든 좌우로든 이웃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일단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각 층에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죠.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상하, 좌우에게 이웃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한 층에 2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나머지 하나는 뭐 이런 데도 괜찮고, 물론 이런 데도 괜찮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한 층에 3명이 있을 수는 없죠. 이웃하지 않게끔 3명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케이스를 총 2가지로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각 층당 자, 한 명씩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사용할 한 개의 사물함을 고릅니다. 자, 예를 들면 얘를 골랐다라고 치죠. 자, 그 다음에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 줄에서는 자, 이제 여기 빼고 나머지 세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골랐다라고 하죠. 그럼 또 일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이어나가고 얘만 아닌 또 나머지 세 자리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 골랐다라고 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골라진 세 자리에 여기 A, B, C가 들어가냐, B, A, C가 들어가냐 이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순서 배열, 선택토리얼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될 거고, 자, 여기까지가 36, 즉 6의 세제곱이니까 216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좀 지우고 가자. 첫 번째 케이스 216까지였다. 기록을 좀 해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2명, 1명 이렇게 두 개 층을 쓰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위에서 두 자리를 적당히 이웃하지 않게 골라봅시다. 자, 이렇게 고르고 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요 아래 좌우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하고 6가지의 선택지가 생기죠. 자, 만약에 위에서 두 개쯤 고를 때 이렇게 고르면 달라질 수도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또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또 여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또 6가지 선택지가 생기네. 아, 괜찮네. 그러면 위에서 이웃하지 않게 두 개를 골랐을 때 나머지 6가지 선택지가 균일하게 생기는구나.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층에서 두 개를 이웃하지 않게 쓰는 경우에는 좌우 상하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쓸 수 있는 자리가 4가지로 줍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 아예 위아래는 괜찮겠죠? 대칭이니까. 자, 여기서 두 자리를 쓸 때와 가운데서 두 자리를 쓸 때를 또 구별해서 구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첫 번째 케이스, 위 또는 아래에서 두 번째를 쓸 때, 두 자리를 쓸 때 해보겠습니다. 자, 두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위에 있는 4개 자리 중에서 2가지를 일단 고릅니다. 그 중에서 안 되는 걸 빼면 되죠. 이웃하는 걸 빼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3가지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게 고른 것들만 남을 거고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곱하기로 이어나가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골랐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택지가 생기죠. 6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골라졌다라고 쳤을 때 다시 한번 A, B, C냐 B, A, C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순서를 고려해 3팩토리얼까지 곱합니다. 됐죠? 자, 이게 맨 위에서 두 자리를 썼을 텐데 맨 아래에서 두 자리를 쓰는 경우도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6-3이니까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면서 6의 세제곱 216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운데서 두 자리를 쓰는 경우. 자, 역시 가운데서 두 자리를 고르는 건 계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개 자리 중에 2개를 고른 다음에 이웃할 수 있는 5, 6 이웃, 6, 7, 7, 8 3가지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일이 아직 안 끝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양력 위아래 다 안 되고 나머지 4자리 중에 고를 수밖에 없죠. 자, 혹시 두 번째 층에서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니까 또 4자리 선택권밖에 없어요. 그죠?
가운데서 두 개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더 골라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길 골랐다라고 했을 때 또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또 3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하시면 12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자, 72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216하고 또 216 여기 먼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32가지죠. 자, 거기다가 72가지까지 마저 더하면 504가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의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자 문제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빈 의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의자 수랑 사람 수가 그냥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의자는 그냥 문제에서 표현하는 장치인 것 뿐이고 이 8명을 가나 조건에 맞게 일렬로 세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의자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앉을 의자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일렬로 나열할 때 가나 조건을 만족시켜 달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웃하지 않는 유형을 생각하셔서 뭐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사이사이 앞뒤에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얘네도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고 그나마 좀 자유로운 게 고모 한 명밖에 없죠. 자, 그럼 바리게이트를 세우면 게 고모 하나 세우고 나서 또 어떻게 끼워 넣을 거야? 그런 식의 처리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유형의 그냥 자리 배열 같은 걸 할 때는 자, 앉을 수 있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가나 중에 저는 가족권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네 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기 위해서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앉을 수도 있죠. 자, 물론 좌우 대칭으로 요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색으로 앉은 가족권에 있는 이 네 명이 하얀색으로 앉은 후에 나조건 만족시키게 사이사이 껴넣으면 되잖아. 자, 이 개수를 경우의 수를 셌다 해보죠. 좌우만 대칭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잘 계산하고 두 배를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밖에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얘 하나 띄어서 자, 여기 두 칸 비우게 만들어도 이 네 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셀 거고요. 물론 좌우 대칭으로 여기 두 칸이 아니라 여기 두 칸이 비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요렇게 하면 한 칸 한 칸, 두 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방금 자, 요거 한 칸 한 칸, 두 칸 경우만 잘 센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또 두 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아까 여기 두 칸 비우는 경우, 여기 두 칸 비우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여기 두 칸도 비울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앉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건 이미 좌우 대칭된 그림이니까 이 경우에서 한 번만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쁘게 떨어져 앉는 경우 잘 세신 다음에 좌우 대칭 고려해서 두 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내지는 왼쪽에 두 칸 비우는 경우를 잘 센 다음에 역시 좌우 대칭 두 배를 할 겁니다. 자, 그 후에 가운데에 두 자리 비우는 거 잘 세셔서 얘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경우부터 한번 세보죠. 첫 번째 케이스. 자, 일단 이 정해진 네 자리에 대해서 할머니, 아버지, 삼촌, 아들이냐, 아들,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누구냐, 다 다른 거죠. 자리 바뀌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이어지고요. 자, 이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대해서 나 조건에 있는 3명과 고모까지 해서 4팩토리얼로 또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팩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 곱하기 24니까 얼마입니까? 576까지죠, 그죠? 자, 이제 이거를 두 번 할 거니까, 그지? 두 배 할 거니까 1, 1, 5,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암산에 약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두 칸 비우는 경우, 요거 해봐야죠. 그죠? 이거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요 정해진 하얀 자리, 네 자리에 이 네 명을 자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될 건데, 자, 여기 두 자리가 이어붙어 있기 때문에 나 조건에 있는 두 사람이 여기를 앉아버리면 나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고모가 이 자리 중에 꼭 하나를 채워줘야 됩니다. 고모가 만약 이런 자리를 차지를 해버리면 나 조건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나머지를 앉게 될 때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고모가 들어갈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골라졌습니다. 고모 자리는. 그럼 나머지 3명을 이 세 자리에 돌리면 되겠죠? 3팩토리얼 이렇게 가겠습니다. 역시 자 일단은 구해보시면 24 곱하기 2 곱하기 6 지금 12죠. 그죠?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10이니까 12의 제곱의 2배 하면 되니까 144의 2배로 288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역시 좌우 대칭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것의 2배인 576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뭐 남았죠? 가운데 두 칸 띄운 경우 남았죠? 자,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떨어진 경우 계산해보죠. 일단 가족권에 있는 4명을 4팩토리얼로 돌리시고요. 자, 아까도 그러했듯이 요 이어탄 자리 중에 하나는 고모가 차지를 해주셔야 나조건의 3명이 떨어져 앉을 수 있게 되겠죠. 고모한테 두 자리 중에 하나 고르시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에는 나조건 3명이 돌려 앉으면 되겠죠. 자, 24, 이거 아까 똑같은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288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잘 더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얘랑 얘부터 먼저 더할까? 얘랑 얘를 먼저 더하면요. 자, 암산을 잘해야 될 텐데 8, 6, 4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랑 얘까지 마저 더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암산 너무 못해서 안전빵으로 잘 더해보죠. 6, 1, 0, 2 따라서 20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A, B, C, D, E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자, A와 E 사이에 2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6번입니다. A, B, C, D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E 사이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E 사이에 2명이 있는 경우, 3명이 있는 경우, 그쵸? 이렇게 가능하겠네. 총 5명이니까 A와 E 사이에 2명 있는 경우, 3명 있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사건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사이에 2명이 있는 경우. 그러면 A와 E 사이에 두 자리가 필요하고 이 4명은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명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박스부터 완성해보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A, E를 제외한 3명 가능하고요. 여기 2명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A, E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E 팩토리얼 곱해주시고 이제 완성된 박스와 나머지 1명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시면 또 E 팩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 3, 24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사이에 3명이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자리엔 A와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그냥 자유롭게 돌면 되겠죠? 그리고 A, E에 대한 속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6이 12가 되기 때문에 도합 36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 네모칸에 해당하는 이 6자리에 예매를 했습니다. 자, 이때 부모님은 옆자리에 이웃하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윗줄에서 이웃하거나 아랫줄에서 이웃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웃할 줄을 먼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윗줄에서 이웃하기로 됐다라고 해보죠. 그럼 부모님이 이웃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2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웃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항상 예시를 들어가면서 정리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부모님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셔야겠죠? 엄마, 아빠냐, 나 아빠, 엄마냐, 다른 거니까. 자, 이제 나머지 가족 4명이 남은 4자리에 알아서 돌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자, 그 다음에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 8, 3이니까 64에다가 3배하면 192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다이어리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D와 R 사이에 적어도 1개 문자가 있게 날라. 자, 그럼 D와 R 사이에 1개 문자 있는 경우, 2개 문자 있는 경우, 3개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이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일단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느니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자. 6건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문자가 자리 바꾸는 5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 자, 반대 경우는 D와 R 사이에 하나도 문자가 없는, 즉 D와 R이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D와 R을 하나로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명이 자리 바꾼다라고 생각하되 그 묶음 안에서의 속배열까지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5팩토리얼은 120가지, 2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8가지가 되면서 정답은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0부터 6까지 7개 숫자 중 서로 다른 4개를 뽑아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의 배수의 개수는 했습니다. 자, 배수 판별법 아셔야겠죠? 자, 몇 가지 많이 나오는 것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거 너무 쉽죠? 1의 자리 맨 끝에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됩니다. 그죠? 0 또는 even number.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자, 끝에 두 자리, 즉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면 1, 2, 3, 4 앞에서 알아서 했던 거네 0, 8 뭐 이런다던가 뭐 3, 2 이렇게 끝나면 무조건 4의 배수라고요.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만 안 해도 되죠? 1의 자리가 0 또는 5. 6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돼 1의 자리 수가 0 또는 짝수로 끝나면 6의 배수예요. 자, 그 다음에 9의 배수까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9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입니다. 자, 이 정도 기본적인 배수 판정법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구해보죠. 자, 우리는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두 자리에 대해서 뒤에가 자, 04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4의 배수죠. 00은 안 돼요. 서로 다른 숫자들 뽑는 거니까. 자, 08 안 만들어지고요. 12, 16, 자, 20, 24 가능하고요. 28 안 되고 32, 36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0 가능하고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가능하죠. 56 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0 가능하고요. 64까지 가능하죠. 68부터 없습니다, 이제. 68 없고, 72 없고. 그죠? 이제 다 안 되겠죠? 자, 요렇게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동등한 입장을 갖는 케이스들은 누구냐면, 자, 이 친구, 그리고 동그라미 체크할게. 얘랑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네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치. 0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맨 앞자리에 0이 오냐 안 오냐로 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 자, 얘네들이 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0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빨간 경우부터 먼저 해보죠. 자, 0을 포함해서 두 개를 먼저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가 맨 앞에 5개 올 수 있고 두 번째 4가지가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같은 계산을 총 4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파란색 친구들은 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 1, 2를 썼다 치면 0을 포함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0 빼고 4개.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얘를 썼다 치면 이제 0 포함해서 다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네요. 8가지. 아, 이 둘을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케이스 나눈 거니까. 자, 위에는 그냥 80가지인 게 금방 계산이 되고요. 밑에도 2가 2개, 2개, 3개, 총 2가 7개니까 2의 7승으로 128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08가지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마일에 있는 5개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 식별을 할 때 91번째 오는 문자는 뭐겠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 사전식으로 나올 순서부터 좀 정해보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자, O, P, Q, R,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2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머지 4자리 다 돌려보면 4팩토리얼, 즉 24가지 문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직 한참 멀었죠? I로 시작하는 것들도 총 나머지 문자들을 돌려보면 총 24가지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 역시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로 24가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현재 72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24 넘어가면 96으로 점프하니까 조금씩 좁혀 나가 보죠.
자, 이제 M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 다음은 2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3개 문자를 돌리다 보면 3팩토리얼로 6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M 아직 안 끝났고 I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때 역시 6가지가 될 겁니다. 자, 역시 M하고 이제 L로 시작하는 것들 역시 똑같이 6가지일 거고요. 자, 그럼 현재까지 이게 또 18개니까 다 합쳐서 90가지로 왔네요. 됐죠? 그러면 91번째라는 건 ML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문자.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ML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기 때문에 MS로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MS에다가 제일 그 다음 나올 거 E, 그 다음 I, 그 다음 L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